담양 어느 골목에 자리한 작은 한옥이 조용히 새벽 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창틀 위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곁에는 흐릿한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습니다. 4살 때 손을 잡고 달려오던 아들의 얼굴이었죠. 송림 씨는 찻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을 고릅니다. 오늘도 전화기 앞에서 망설였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외로움을 더 또렷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전라남도에서 중등국어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설명해주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자신의 급여 일부를 모아 전집 한 지를 산 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풍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곧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의 부재를 알리는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외버스 사고로 남편은 떠났고 빈집처럼 고요해진 집안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무실에 들어서자 눈물을 가볍게 접어 옷깃에 숨겨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맡은 국어시험 문제지를 넘기고 등록금 명단을 확인하던 그녀의 손끝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잘 키우리라. 세월이 흐르고 아들은 장학금을 받아 서울과 외국에서 유학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매주 손편지를 보냈고 짧은 답장이라도 도착하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들의 인터뷰가 나왔을 때 동네 마트를 지나던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참 잘 커셨네요. 송림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모든 기억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들의 메시지는 점점 짧아졌고 전화를 걸 용기조차 지워졌습니다. 바쁘다. 다음에 연락하겠다. 는 그 말이 다시금 마지막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방 안에 퍼진 찻잔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문틈 사이로 비치는 복도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 앉은 책장 위에 걸린 교복 한 벌. 교정에서 웃던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들이 온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방문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3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아들이 들어섰다. 그녀는 오래전 듣던 발걸음 소리를 떠올리며 손을 내저었다.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탁자 위에 놓인 반찬들을 바라보았다. 엄마, 여기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제가 몇 군데 좋은 시설을 둘러봤어요. 내일부터 이사 준비 시작합시다. 아들의 말투는 짧고 단호했다. 송림 씨의 가슴 구석에서는 작은 균열이 벌어졌다. 간호사였던 친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스쳤다.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러나 딸 같은 친구의 권고와 아들의 안내서는 다르게 다가왔다. 그녀는 물잔을 들어 힘겹게 입에 댔다. 아들은 곧 노트북을 꺼내 요양원 안내 페이지를 띄웠다. 밝은 민트빛 벽지에 호텔식 침대, 그리고 전문가가 짠 식단 차트. 화면 속 설계된 삶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선 매일 체조와 미술 치료가 있고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셔서 안전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전에는 집안에서 수놓듯 일상을 관리했지만 이제는 관리 대상이 될 것만 같았다. 서늘한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서재로 향했다. 남편의 옛 사진이 담긴 서랍을 열었다. 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한참 사진을 바라보고 나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이튿날 그녀는 이삿짐을 정리했다. 옷 몇 벌, 동화책 몇 권, 그리고 아직도 따뜻한 아들이 보낸 마지막 생일 편지. 어느 하나 쉽게 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에 짐을 꾸렸다. 아마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집을 나섰다. 문고리에 손을 얹고 한동안 멈춰섰다. 오래된 집이 자꾸 돌아보게 했지만 그녀는 끄떡없이 고개를 돌렸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다짐하듯이. 이튿날 아침 밝은 햇살이 요양원 복도를 환히 비추었다. 자동문이 열리자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잔잔히 흘렀고
송림 씨는 작은 가방 하나를 손에 쥔 채 긴장된 표정으로 간호사의 뒤를 따랐다. 호텔식 절차처럼 차곡차곡 진행된 입소 과정은 어딘가 비현실적이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사랑이라 믿고자 애썼습니다. 3층 B동 308호, 그녀의 새보금자리였습니다. 방 안은 흰 벽과 창틀 너머로 보이는 푸른 야산이 조화된 공간이었지만 익숙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선 더 이상 손때 묻은 가구도 소란스러운 인형도 아들의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적응이 어려우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동화책 2권과 아들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냈습니다. 책장 속 그 모습은 어린 시절의 그녀도 현재의 그녀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낯선 공간에서 손을 흔들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멀리 떠나간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 복도 끝에 위치한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 16분이 335 모여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엔 영양소가 철저히 계산된 식단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옆자리 김노인이 연신 텔레비전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그녀의 귀엔 아들의 빈자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침 산책에서 만난 간호사가 속삭이듯 전해들었습니다. 송림 씨, 어젯밤에 혼자 복도에 서 계셨어요. 집 생각 많이 나시나 봐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더 깊은 외로움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해질 무렵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짧은 작별 인사, 내일도 전화할게요.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방에 홀로 남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가느다란 형광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그림자를 비추자 그녀의 마음엔 작은 균열이 선명해졌습니다. 여기는 낯설고 조용하네요. 다음 날 노트에 적을 때 그녀는 붉어진 눈가를 터치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질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렇게 암시적인 균열 속에서 첫날 밤은 긴장과 고요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입소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요양원의 일상은 기계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 종소리에 맞춰 기상벨이 울리고 8시엔 영양사가 준비한 식단이 차려졌습니다. 송림 씨는 흩어진 기억처럼 식당을 향하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소엔 오른쪽으로 돌면 되던 복도를 왼쪽으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송림 씨?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부는 바람에 휩쓸리는 모래알처럼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방 안에서 국물이 펄펄 끓는 냄비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국물을 긁어내다가 그 냄비를 올려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스레인지 사용 시 간호사한테 알려주세요. 송림 씨는 벽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 잊었어요. 그 말이 떨렸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잠결에 노트를 찾으려 서랍을 열다가 기억 속에는 방금 그 방을 정리했다고 떠올리고는 한참을 서류 더미 속을 헤맸습니다. 종이를 꺼냈다 넣었다. 같은 동작이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낮에는 괜찮더니 밤만 되면 그러나 송림 씨에게 위로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물음을 던져도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노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날이 바뀔 때마다 깜빡 잊힌 기억을 쫓아 한 줄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젯밤 나는 울었다. 내 눈물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날 간호사가 작은 알약병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감싸 안았습니다. 기억이 깊은 바다로 가라앉아 버린 느낌이었지만 끝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도에 앉아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이 송림인가? 그때 그녀의 눈가에 이슬 같은 것이 맺혔습니다. 알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송림 씨는 어느 날 문득 잃어가는 기억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 노트를 꺼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올려진 그 노트는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식사 메뉴와 체조, 미술 치료 일정만 간략히 적던 방식은 금세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이 종이에 스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배골치 않고 점심을 먹었구나. 짧은 문장 하나에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문장은 점점 길어지고 마음의 결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세상 모든 말을 동원해도 부족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단어는 어딘가에서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보고 싶어. 글씨는 뒤죽박죽 문장 사이에는 공백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노트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 복도에선 조용한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휴게실에서 TV를 보거나 옛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었지만 그녀의 방만은 낮은 팬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문틈 사이로 살폈습니다. 어머님, 조금 쉬셔야 해요. 송림 씨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이걸 남겨둬야 해요. 내가 누군지, 여기 왜 왔는지 이 노트만은 기억해둘 수 있게. 며칠 뒤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요? 그녀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고 노트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그러자 아들은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혹시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속 깊이 알았습니다. 남은 건 이 노트 한 권뿐이라는 사실을. 노트 속 문장은 그녀의 삶이자 외로움에 맞선 유일한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비록 나는 흐려져 가지만 이 기록만큼은 사라지지 않기를. 어느 늦은 오후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다. 송림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듯했고 그녀는 마치 시간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간호사가 약통을 손에 들고 물어왔을 때 그녀는 정확한 요일과 날짜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몇 번이고 펜을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한 줄을 꾹 눌러 썼습니다. 내가 혹시 내일을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은 꼭 기억할게요. 그 문장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났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후 그녀는 방 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이걸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간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간호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며칠 뒤 아들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비가 갠 뒤라 복도엔 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송림 씨는 창가에서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많이 맑아 보이세요. 아들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오래 기다렸던 날이라서요. 둘은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미리 준비한 차림으로 그녀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던 나뭇잎이 밖에서 스며들 듯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입안 가득 밥알을 머금으며 오래된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이 순간 잊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빛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침대 옆에는 마지막 문장이 담긴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법밖에 몰랐단다. 그 문장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처럼 방안을 잔잔히 감쌌습니다. 송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장엔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로 일하던 아들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고인의 관 앞에 서 있었고 며느리와 손자는 뒤편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자리했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주머니에서 낡고 접힌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펼치자 그 안엔 구겨진 종이 한 장과 노트 몇 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요히 얼굴을 돌려 방안을 살폈습니다. 간병사와 몇몇 직원만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가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내가 나를 잊더라도 내 가슴 속에 남아있길 바란다. 편지를 읽는 동안 아들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자는 조심스레 다가와 할머니의 노트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잔뜩 얼어붙은 손으로도 꼼꼼히 뒤적이며 작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도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몇 해 전 그가 읽어주던 동화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송림 씨가 남긴 사랑의 여운이 모든 이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이 사랑 꼭 기억할게요. 그 말은 빈 법석을 가득 채우는 울림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아들은 홀로 담양의 오래된 한옥을 찾았습니다. 낯익은 마루 위엔 아직도 어머니의 찻잔이 놓여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흘러내리는 책등 위로 엄마의 노트가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디뎠습니다. 먼지 낀 책장 앞에 선 아들은 손끝으로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속에는 이미 식어버린 차 잔향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찻잔을 내려놓고 슬며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어머니의 글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내 아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법밖에 몰랐단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종잇장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노트 속 빈틈에 나뭇잎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어 마주 보았습니다. 잎사귀에는 빗방울 자국이 뚜렷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마지막 기억이 작은 기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가를 훔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가죽 소파에 걸터 앉아 찻잔을 한 모금 떠올리듯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을 잃지 않겠다고, 기억을 잊지 않겠다고. 햇살이 점점 기울면서 방 안은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환히 비추는 것 같았고 그의 가슴엔 잔잔한 위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송림 씨의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끝내 울림으로 남았습니다.